안녕하세요. CN드림입니다. 세도나 정말 이색적이고 특이한 볼거리가 많아서 평생 죽기 전에 꼭 방문해야 하는 관광 명소 중 하나죠. 제가 사는 캐나다 캘거리에서도 가기가 아주 좋아요. 직항 비행기로 피닉스까지 2시간 반 날아가고요. 거기서부터 차로 2시간 거리예요. 또 그랜드 캐년을 간다면 말이죠. 거기서 남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세도나가 있어요. 겨울철 피닉스로 골프 여행 갔을 때 혹은 그랜드 캐년 갔을 때 꼭 들러봐야 할 곳입니다. 애리조나주는 우리가 사는 캘거리와 또 시차가 없다는 게 큰 장점이죠. 피닉스까지 멀지도 않고 비행값도 저렴해서 겨울철 여행지로 최적의 환경을 지니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세도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여행 일정까지 제가 짜보았고요. 세도나는 한국의 기아 미니밴 카니발의 북미 수출용 이름이죠. 또 세도나 인근에 있는 투싼이라는 도시도 있는데 이건 또 현대차의 SUV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인근의 뉴멕시코주의 산타페라는 도시도 있는데 이것도 현대차 이름이죠. 애리조나주 최고봉인 험프리 피크의 줄기를 따라 만들어진 세도나는 주변이 붉은색 산으로 둘러싸여 신비함을 주는 곳이며 지구상에서 기가 가장 센 곳이라고 해서 여기에 기를 받으려고 방문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아요. 여기 와서 명상, 단전 호흡도 하고 산행도 즐기죠. 기는 볼텍스라고 하는데 지구 파장의 에너지 움직임을 말하고 지구상에서 이 기운이 가장 세다고 합니다. 박찬호 선수도 슬럼프에 빠지면 여기 와서 기 치료를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선 라스베가스에 도착해서 후버댐을 보고 그랜드 캐년을 둘러보고 세도나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곧장 피닉스로 가서 세도나를 거쳐 그랜드 캐년을 돌아보는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애리조나주는 여름에 무지 더워요. 그래서 6월에서 9월까지는 피하고요. 가장 적기는 4, 5월, 또 10월, 11월인데 12월에서 1월은 겨울이라 비수기지만 그래도 낮 기온이 15, 20도까지 올라가므로 아침 저녁 좀 쌀쌀해도 골프도 칠 수 있고 여행 다니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위에서 말한 대로 피닉스에 도착해서 골프 여행을 마치고 아침 일찍 세도나로 갑니다. 세도나에선 최소 2, 3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여기서 그랜드 캐년으로 가면 되겠죠. 가급적 세도나 시내 숙소를 정하면 숙소까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편하고요. 다만 좀 거기가 좀 비싸거나 좀 허름하다, 마음에 안 든다면 시내에서 15분, 20분 정도 떨어진 작은 타운들이 있거든요. 여기 숙소 괜찮아요. 세도나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주차비를 내야 해요. 하루, 일주일, 연간 패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일주일치가 이틀치와 같은 금액이므로 가급적 일주일짜리 패스를 구입하면 되겠죠. 패스는 주차장에 있는 기계에서도 살 수 있고요. 연간 패스는 관광 안내소에서 사면 돼요. 주요 관광지는요, 주말에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관광지들이 주차 공간이 많지 않고 크지 않고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요,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셔틀버스를 타고 해당 지역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래도 차를 세우고 또 셔틀 타고 그런 이동 시간이 제법 걸리므로 가급적 주요 관광지는 평일, 월요일부터 수요일로 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는 3일간 일정으로 제가 짜보았습니다. 첫날 아침 9시 정도에 성십자가 예배당에 도착합니다. 입구에 주차장이 있지만 여기에 주차하지 말고 언덕 위에 최대한 교회 가까이 차를 가지고 올라가 보세요. 교회까지 근처에 다 가면 노상에 주차하면 되고요. 또 밑에 주차하면 또 많이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인근의 캐서드럴 락으로 향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주말에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셔틀 타고 가야 되니까 가급적 월요일, 수요일 날 이때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일정이 꼭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셔틀버스 타고 가야죠. 셔틀버스에서 내려서 약 40분 정도 올라가면 정상까지 갈 수 있어요. 산 정상은 아니고요. 산 봉우리 두 개 사이에 있는 능선까지가 등산로 끝이에요. 조금 숨차더라도 체력이 된다면 꼭 등산로 끝까지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요. 제가 식당 추천하는 곳은 영상 끝에 또 다시 소개할게요. 식사 후에 레드락 비지터 센터를 방문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정보나 자료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락 트레일로 갑니다. 가볍게 20분 정도 평지를 걸으면 벨락이라는 산 바로 앞까지 갈 수 있고요. 산을 끼고
왼쪽으로 돌아서 산 뒤로 갔다가 다시 같은 길로 내려오면 돼요. 좀 더 모험 정신을 발휘하고 싶다면 산을 한 바퀴 돌아 내려오는 것도 좋아요. 약 20분 정도 더 투자하면 됩니다. 되돌아오는 길에 소운 실버 웨스트 갤러리에 꼭 들러보세요. 멕시코는 물론 아리조나주를 상징하는 공예품들이 많아서 감상하고 구경하기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 근처에 인터내셔널 갤러리로 갑니다. 비싼 제품들 무지 많은데 그냥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부담 주지 않아서 편하게 구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근처에 틀라키파퀴 쇼핑몰로 갑니다. 여기서 뭐 식사해도 되고 아니면 차나 맥주 한잔 해도 좋아요. 이곳 쇼핑몰은 1975년 완공되었고요. 기존에 있던 나무들 한 그루도 손상시키지 않고 그걸 다 살려서 만들어서 최대한 자연미를 살렸다는 게 특징입니다. 뭐 아름다운 카페, 갤러리, 옷가게, 선물가게, 식당, 선술집 등들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사진 찍기에도 참 좋은 곳이에요. 틀라키파키 쇼핑몰에서 관광 안내소 가는 길목의 오른쪽에 황칠가라는 이름의 한국어 간판이 있는 상점을 지나가는데요. 여기도 시간 날 때 한번 들러보세요. 주인이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뭐 마사지, 각종 기치료, 또 점도 봐주고 등등 기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5시 15분쯤 공항으로 출발해서 매사의 석양을 감상합니다. 대략 5시 반부터 6시까지 진행되고요. 주차요금 3불 내야 돼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바람도 불고 쌀쌀할 수 있으니 자켓하고 모자, 장갑까지 다 챙겨가세요. 이미 일본 시간이 지났다면은요, 뭐 다음날 오후에 가도 되고요. 뭐 업타운 레스토랑에 가서 석양을 보면서 식사를 해도 좋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 핑크 지프 투어에 갑니다. 사전 예약 필수고요. 몇 가지 상품들이 있지만 브로큰 에로 코스가 가성비 제일 좋아요. 2시간 소요되는데 실제 험로에서 타는 건 1시간 정도라고 보면 돼요. 중간중간 내려서 경치 감상하고 사진 찍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저런 험로를 찝차로 오르고 내릴 수 있을까?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코스에서 우리를 태우고 이런 곳을 막 올라다녀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 차에 대략 6, 7명이 타게 되는데 2시간 동안 운전기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사들이 재치가 넘쳐 재미난 농담을 많이 해서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합니다. 어떤 손님이 물었어요. 야, 너는 이 운전한 지 얼마 됐냐 그랬더니 기사왈, 나 오늘이 첫날이야. 운전면허도 최근에 땄어.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웃었죠. 그러자 뭐 다른 손님이 묻기를, 야, 이거 운전하려면 무슨 코스를 들어야 되냐라고 했더니 운전기사 왈, 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유튜브 보고 배우면 된다고. 그래갖고 우리 정말 많이 웃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마사지 받으러 가서 강도 높게 받으려면 딥 티슈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홈런을 다니면서 차가 좌우로 크게 출렁이고 몸도 같이 움직이니까 기사가 말하길 딥 티슈 마사지라고 해서 또 한번 크게들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산행을 갑니다. 뭐 긴 산행 원하면 솔저 패스, 가벼운 산행을 원하면 페이 캐년을 가세요. 솔저 패스 트레일을 왕복 7.7km 3시간 정도 걸리고요. 등산로 끝까지 가면 동굴이 나오는데 그 안까지 다 둘러볼 수 있어요. 등산로 초입에 나오는 거대한 큰 웅덩이가 정말 볼만하고요. 솔저 패스도 주말에 차 못 가져갑니다. 인근에 차 세워두고 셔틀 타고 가야 돼요. 주차장은 등산로 가기 전에 약 2km 전에 왼쪽에 있어요. 페이 캐년은 왕복 1.5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코스예요. 35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 등산로 끝이 나오고 여기에 용머리 바위가 일품입니다. 페이 캐년 가는 길목에 세븐 캐년 골프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식당이나 펍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최고급 골프장의 풍경을 감상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산행 마치고 이곳으로 가보세요. 입구에서 차량 통제를 하므로 식당은 미리 예약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공항 쪽에 석양을 보러 가거나 업타운 가서 쇼핑몰 구경도 하고 또 업타운의 식당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칵테일 한잔 해보세요. 셋째 날 오전에는 레드락 루프 드라이브 코스를 한 바퀴 돕니다. 중간에 주립공원이 나오거든요. 여긴 별도 입장료 내야 하고요. 주립공원 소개 영상은 제가 설명란에 따로 달아둘게요. 길 가다 보면 절벽 위에 이런 집이 보여요. 미리 자료 한번 읽고 가보세요. 그것도 설명란에 달아줄게요. 지구상에 이런 집이 존재한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아요.
마치 우주선처럼 생긴 집이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려면 밑에 주차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오후에는 네빌스 브릿지 등산로를 갑니다. 세도나에서 필수 등산 코스죠. 왕복 2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고요. 험로 주행에 특별히 맞추어진 내 차가 있다면 등산로 입구에서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에어포트 루프 트레일도 있어요. 왕복 3시간이면 충분하고요. 세도나 추천 식당입니다. 관광 안에서 바로 옆에 치폴레 멕시칸 패스트푸드가 있는데 먹을만해요. 양이 많아서 한 개 시켜 둘이 먹어도 충분합니다. 애리조나 주에는 이 치폴레 식당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식당에서 쇼핑몰 건물을 따라 안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더 볼트라는 큰 캐주얼 식당이 있어요. 푸드코트처럼 생겼는데요. 다양한 음식을 팔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세도나에서 최고급 식당 중 하나인 마리포사 라틴 인스파이어드 그릴 모처럼 근사한 곳에서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이곳 강추입니다. 업타운에서 석양 보며 식사할 수 있는 곳이 2곳 있어요. 캐니언 브리즈 레스토랑 혹은 그 옆에 오픈 레인지 그릴 앤 테이번 여기도 좋아요. 피자집으로는 제라도스 피자집 인기 무지 높아요. 특히 AC 밀란 피자 훌륭하고요. 카라말이 무지 잘합니다. 컵타운 하우스라는 커피숍은 커피도 맛있지만 특히나 여기 스콘빵이 아주 맛있습니다. 펌프 하우스 스테이션 식당도 브런치로 인기 높고요. 틀라키파키 쇼핑몰 안에 있는 엘 리콘 멕시칸 식당도 가보세요.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서 먹을만하고 실내 분위기도 제법 좋아요. 세도나를 비롯해서 애리조나 주에는 사륜구동으로 다니는 비포장길들이 무지 많아서 험로 주행을 이렇게 하는 게 큰 취미 생활 중 하나예요. 그런데 원체 험한 지대라 트럭이나 사륜구동 차들이라도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는 진입할 수 없어요. 서스펜션도 높은 곳으로 바꿔야 하고 타이어도 험로 주행 전용으로 바꿔야 하고요. 그 외에 브레이크도 특수용으로 교체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특수 개조가 되지 않았다면 트럭이나 사륜구동 차라도 절대 험로 지역에 들어가면 안 돼요. 차 모두 다 망가집니다. 시내에 ATV 대여점이 있어요. 대여료가 좀 비싸기도 하지만 숙달된 경험 없다면 빌리지 말고 지프 투어를 그냥 타시기 바래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요. 끝으로 세도나 북쪽으로 슬라이드 락 주립공원이 있고 여기에 오크 크릭 캐년도 멋집니다. 시간이 남다면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그랜드 캐년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 길목에 있으니까 잠시 들르는 것도 좋고요. 이상이며 감사합니다.